안녕하세요. 무식코드입니다. 어려운 심리학은 집어치우세요. 오늘 당신의 무의식 코드를 읽어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나요? 회의에서 자기 아이디어가 까였는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사람. 연인이 30분 늦었는데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걱정부터 하는 사람. SNS에 악플 수백 개 달려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사람. 소름 돋지 않나요? 저 사람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타고난 성격이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건가? 아니면 그냥 둔감한 걸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정확히 밝혀드릴게요. 평안한 사람들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뇌에 다른 코드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코드는 당신도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5분간 소름 돋게 평안한 사람들의 핵심 코드 3가지 공개합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3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째, 당신이 불안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뇌회로 문제예요. 둘째,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에요. UCLA 뇌과학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예요. 셋째, 오늘 배운 코드 하나만 설치해도 3일 뒤부터 효과 느껴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선물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코드는요, 이거예요. 제가 관찰한 평안한 사람들은요,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대응했어요. 무슨 차이냐고요? 천지 차이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인의 뇌는요, 자극이 들어오면 연전전 2초 만에 편도체가 폭발해요. 편도체는 뇌의 감정 센터예요. 공포, 분노, 불안을 담당하죠. 근데 평안한 사람들은요, 편도체가 반응하기 전에 전전두피질이 먼저 개입해요. 전전두피질은 뇌의 CEO예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죠. 이 개입 시간이 딱 3초예요. 0.전 2초, 비로소 3초.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3초 동안 뇌에서 실제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전두피질에서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편도체를 진정시켜요. 근데 0.2초 만에 반응하면요, GABA가 분비될 시간이 없어요. 편도체가 그냥 폭주하는 거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비유해 드릴게요. 반응은요, 자판기예요. 동전 넣으면 즉시 음료수 나오죠. 선택권 없어요. 콜라 버튼 누르면 무조건 콜라 나와요. 대응은요, 레스토랑이에요. 주문하면 주방에서 요리사가 생각하고 재료 선택하고 조리해서 내오죠. 당신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요. 평안한 사람들의 뇌는요, 자판기가 아니라 레스토랑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출근길 지하철이에요. 엄청 붐벼요.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난리예요. 그때 누군가 당신 발을 세게 밟았어요. 일반인은요, 0.2초 만에 몸이 반응해요. 얼굴 빨개지고 심장 뛰고 주먹 쥐어져요. 야, 조심 좀 하지. 소리 지르죠. 목소리 떨려요. 그 순간 몸에서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게 한번 올라가면요, 최소 6시간 동안 몸에 남아있어요. 출근길 아침 8시에 한번 화냈는데요, 오후 2시까지 스트레스 상태예요. 점심 먹을 때도 짜증나고 오후 회의 때도 예민하고 집에 가서도 피곤해요. 전부 그 아침 3초 때문이에요.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해요. 실수일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할 때 있으니까. 저 사람도 바빠 보이네. 괜찮아. 그리고 조용히 발 빼요. 끝이에요. 코르티솔 안 올라가요. 세로토닌 유지돼요. 평온한 아침이 계속되는 거죠. 한 명은 출근길부터 코르티솔 범벅이에요. 한 명은 평온한 상태 유지하죠. 또 다른 예 하나 볼까요? 카톡방에서 누군가 당신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딱 이 한 줄이에요. 일반인은요, 즉시 반응해요. 뭐, 내 의견이 아니라고.
심장 쿵 내려앉아요. 손가락 떨리면서 바로 답장 쳐요. 공격적으로 나가요.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3초 기다려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설명이 부족했나? 그리고 핸드폰 내려놔요. 10분 뒤에 차분하게 답장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제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끝이에요. 감정 소모 제로예요. 한쪽은 30분 동안 지옥 다녀왔고요. 한쪽은 그냥 일 계속했어요. 차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누적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작은 반응 10번 하면요, 코르티솔이 10번 올라가요. 한 달이면 300번이에요. 1년이면요, 3,650번이에요. 뇌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죠. 편도체가 점점 예민해져요.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게 돼요. 악순환이죠. 반대로 평안한 사람들은요, 1년에 50번 평온을 선택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B그룹은 3초 간격을 두도록 훈련했어요. 4주 뒤 B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40% 감소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B그룹의 뇌를 MRI로 찍었더니 전전 두피질이 실제로 두꺼워져 있었어요. 단 4주 만에요. 뇌가 물리적으로 변한 거예요. 근육 키우듯이 전전 두피질을 키운 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은요, 3초 호흡법이에요. 첫째, 입 다물어요. 둘째, 코로 숨 천천히 들이마셔요. 셋째, 입으로 길게 내쉬어요. 쉬어요. 처음 3일은요, 80% 실패해요. 기존 반응 회로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차, 또 소리 질렀네, 이러면요, 괜찮아, 뇌가 아직 적응 중이야, 다음엔 해보자 하세요. 2주 지나면요, 10번 중 8번 성공해요. 3주 지나면요, 자동으로 돼요. 습관이 된 거죠. 이 3초 동안요, 편도체 폭발이 60% 줄어들어요. 자판기가 레스토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코드입니다. 제가 관찰한 평안한 사람들은요, 관찰자 시점에 서더라고요. 주인공 시점에 안 서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일반인은요, 모든 상황을 1인칭으로 경험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활성화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죠. 근데 평안한 사람들은요, 3인칭 시점으로 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네. 왜일까? 마치 영화 보듯이 관찰하는 거예요. 감정적 거리가 생겨요. 비유해 드릴게요. 주인공 시점은요, 영화 스크린 1m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폭발 장면 나오면 진짜 놀라요. 관찰자 시점은요, 영화관 맨 뒷자리예요. 스크린이 작게 보여요. 회의 중에 동료가 당신 아이디어를 무시해요. 일반인은요, 스크린 1m 앞이에요. 내 아이디어를 무시해. 날 무시하는 거잖아. 얼굴 빨개지고 분노해요.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맨 뒷자리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네. 왜일까? 혹시 내 설명이 부족했나? 감정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데이터로 받아들여요. 연인이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일반인은요, 완전히 1인칭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불안이 치솟아요.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3인칭으로 봐요. 저 사람이 늦고 있네. 무슨 일이 있나? 조금 기다려보자. 카페 앉아서 책 읽어요. 만나서 걱정부터 해요. 미시간 대학교 실험에서 본인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게 했더니 스트레스 반응이 50% 낮았어요. 그냥 시점만 바꿨는데요. 뇌가 학습한 거죠. 세 번째 코드입니다. 평안한 사람들은요,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묘사했어요. 일반인은요,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의미를 만들어요. 뇌가 소설을 쓰는 거죠. 비유해 드릴게요. 해석은요, 하늘에 뜬 구름 보고 소설 쓰는 거예요. 저 구름이 토끼 같네. 친구를 잃어서 울고 있어. 묘사는요, 저기 흰 구름이 있다. 동쪽으로 움직인다. 끝이에요.
동료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요. 일반인은 나한테 화났나? 내 뒷담화 들었나? 5분 만에 소설 10편 써요. 평안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안 봤네. 이게 전부예요. 카톡 읽씹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은 나를 무시하나? 해석의 늪에 빠져요. 평안한 사람은 읽었는데 답을 안 했다. 사실만 보고 할 일 해요. 실천법은 팩트체크예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나? 물어보세요. 찍을 수 없으면 해석이에요. 해석이면 지워버리세요. 오늘 공개한 3가지 코드 정리할게요. 1. 반응 대신 대응 3초. 2. 관찰자 시점 맨 뒷자리. 3. 해석 대신 묘사 사실만.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건 절반이에요. 진짜 핵심은 2부에 있어요. 2부 영상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1부 시청 완료 남겨주세요. 응원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줄 무식코드 남깁니다. 평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한 코드씩 설치하는 겁니다. 무식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보셨나요? 1부에서 평안한 사람들의 3가지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반응 대신 대응하기, 관찰자 시점에 서기, 해석 대신 묘사하기. 이 3가지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셨다고 댓글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부는 워밍업이었어요. 진짜 핵심은 오늘 2부에 있어요. 1부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였다면요. 2부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 공개할 나머지 3가지 코드까지 설치하면요, 완전한 평안 회로가 완성돼요. 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선물합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4번째 코드, 감정에 이름 붙인다. 4번째 코드입니다. 제가 관찰한 평안한 사람들은요, 감정에 이름 붙이더라고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요. 차이가 명확합니다. 뇌과학으로 봐요. 감정이 올라올 때요, 일반인은 그냥 느껴요. 아, 뭔가 불편해. 뭔가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뭐지 이 느낌? 근데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편도체가 계속 경보를 울려요. 불안이 증폭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는요, 정체를 모르는 것을 위협으로 판단해요. 이게 뭐지? 위험한 건가? 대비해야 하나?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더 커져요. 평안한 사람들은요, 감정에 즉시 라벨을 붙여요. 아, 이건 실망이구나. 아, 이건 질투구나. 아, 이건 외로움이구나. 라벨을 붙이는 순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편도체 활성도가 30% 감소해요. 이름을 붙이면요, 뇌가 아, 이제 알겠어. 이건 위협이 아니야. 그냥 감정이야. 통제 가능해. 판단하거든요. 경보가 꺼지는 거예요. 비유해 드릴게요. 감정에 휩싸이는 건요, 물통에 물 가득 들어있는데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죠? 설탕물, 소금물, 식초, 독? 모르니까 무서워요. 마실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불안해요. 하루 종일 그 물통 쳐다보면서 걱정해요. 이름 붙이는 건요, 라벨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건 설탕물이구나. 딱 붙이는 순간요, 안심이 돼요. 그래, 설탕물이면 달 거야. 괜찮아. 마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돼.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평안한 사람들은요, 모든 물통에 라벨 붙여요. 정체불명의 물통을 안 가지고 다녀요. 상상해보세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5분 전이에요. 회의실 앞에 서 있어요. 심장이 뛰어요. 손에 땀나요. 숨이 가빠져요. 일반인은요, 와 떨린다. 이거 큰일인데 망하는 거 아니야?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숨이 안 쉬어져. 패닉인가? 도망가고 싶어. 어떡하지? 패닉 상태예요. 감정에 완전히 잠식당했어요. 정체를 모르니까 불안이 10배로 증폭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들어가서요, 목소리 떨려요. 순서 까먹어요. 식은땀 나요. 완전히 망쳐요.
나오면서 자책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멘탈이 약한가 봐.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즉시 라벨 붙여요. 아, 이건 긴장이구나.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지.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준비하는 거야. 집중력 높이려고 각성 상태 만드는 거지. 고마워, 내 몸아. 라벨 붙이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요, 긴장이 50% 줄어요. 왜냐면요, 긴장을 적으로 안 보거든요. 친구로 봐요. 나를 돕고 있구나. 그러면 뇌가 진정돼요. 프레젠테이션 들어가서요. 차분하게 진행해요. 약간 떨리지만요. 통제 가능해요.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보다 잘했네 해요. 한 사람은 프레젠테이션 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버벅거렸어요. 한 사람은 평온하게 진행했어요.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차이가 뭐였어요? 라벨 하나예요. 또 다른 상황 볼까요? 주말 저녁이에요. 혼자 집에 있어요. 친구들은 다 약속이 있고요. 연인도 바빠요. 갑자기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어요. 일반인은요. 뭐지 이 느낌? 외로운가? 아니면 우울한 건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다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가? 감정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점점 커져요. SNS 켜요. 친구들 행복한 사진 봐요. 더 허전해져요. 밤새 뒤척여요.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아, 이건 외로움이구나. 사람이 그리운 거야. 정상이야. 그 순간요. 외로움이 50% 줄어요. 아, 이게 외로움이구나 인식하는 순간요. 통제 가능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 볼까? UCLA 노예영상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무서운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거미, 뱀, 높은 곳 이런 것들이요. A그룹은 그냥 느끼게 했어요. B그룹은 이건 공포다. 거미에 대한 공포다라고 정확히 라벨링하게 했어요. fMRI로 뇌를 스캔했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B그룹의 편도체 활성도가 평균 30% 낮았어요. 단어 하나로요. 그냥 공포라고 이름 붙였을 뿐인데요. 뇌가 진정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우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활성화되면요. 감정 조절이 되거든요. 라벨링이 자동으로 감정 조절 회로를 켜는 거예요. 연구팀이 2주 뒤에 다시 측정했어요. B그룹은 일상에서도 불안 수치가 40% 낮아져 있었어요. 라벨링을 습관화하니까요. 전반적인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간 거예요. 실천법 감정 라벨링. 오늘부터 이것만 해봐요. 이름은요. 감정 라벨링이에요.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 올라올 때 멈추세요. 딱 3초만요. 둘째, 이건 울지다 문장 완성하세요. 이건 짜증이다. 이건 외로움이다. 이건 두려움이다. 이건 실망이다. 이건 질투다. 셋째,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짜증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아 지금 짜증나는구나. 괜찮아. 이러세요. 정확한 단어 찾을 필요 없어요. 처음엔 어려워요. 감정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이게 뭐지? 화, 짜증, 실망, 헷갈려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일단 화인 것 같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 지나면요. 감정 어휘가 늘어나요. 2주 지나면요. 즉시 라벨링 돼요. 3주 지나면요. 자동이에요. 생각 안 해도 라벨이 붙어요. 라벨링이 습관이 되면요. 감정에 휘둘리는 횟수가 80% 줄어들어요. 감정은 적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당신한테 뭔가 알려주는 신호예요. 5번째 코드, 줌아웃한다. 5번째 코드입니다. 제가 관찰한 평안한 사람들은요. 줌아웃하더라고요. 줌인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다른 시간을 살아요. 일반인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에 갇혀요. 뇌가 완전히 현재의 주민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 이 고통이 계속될 거야. 왜 그럴까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요. 해마가 제대로 작동 안 해요. 해마는 시간 기억을 담당하거든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부위예요. 평안한 사람들은요. 즉시 줌아웃해요. 한 달 뒤엔, 1년 뒤엔, 5년 뒤엔 시간축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망 능력이
돌아오죠. 비유해 드릴게요. 주민은요, 안개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앞이 1m밖에 안 보여요. 공포죠. 패닉 상태예요. 줌아웃은요,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떠올려 보세요. 연인이랑 크게 싸웠어요. 이번엔 진짜 끝이야. 밤 11시예요. 일반인은요, 완전히 주민 돼요. 내 인생 끝났어. 그리고 머릿속으로 소설 써요. 이렇게 헤어지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날 거야. 나는 혼자 남겠지. 30년 뒤까지 시나리오 다 써요. 완전히 망상이에요.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줌아웃해요. 지금은 화났지. 근데 한 달 뒤엔 어떨까? 5년 뒤엔 이 싸움조차 기억 안 날 거야. 시간축 확장하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자요.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70% 괜찮아져 있어요. 한쪽은 밤새 울고요. 한쪽은 그냥 자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망했어요. 상사한테 혼났어요. 일반인은요, 주민 돼요. 내 커리어 끝났어.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줌아웃해요. 1년 뒤엔 이게 오히려 배움이 될 수도 있어. 코넬 대학 학교 연구팀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실현 경험을 떠올리게 했어요. A그룹은 주민시켰고 B그룹은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 라고 줌아웃시켰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A그룹은 고통지수가 80%였지만 B그룹은 20%밖에 안 올라갔어요. B그룹은 해마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실천법, 미래질문법. 이름은요, 미래질문법이에요. 힘든 일 생기면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1년 뒤 나는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 딱 이것만요. 변형 질문도 있어요. 5년 뒤 나는? 죽기 직전에 나는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 이건 극단적이지만요, 효과는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평온해져요. 6번째 코드, 배터리 관리한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관찰한 평안한 사람들은요, 배터리 관리하더라고요. 뇌는요, 하루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자아고갈이라고 해요. 일반인은요, 이 배터리를 엉뚱한데 다 써버려요. 저 사람이 왜 저랬지? 비유해 드릴게요. 일반인은요, 유튜브 켜놓고 게임하고 SNS 확인하고 저녁 되면 배터리 5%예요. 빨간불 들어와요. 평안한 사람은요, 필요한 앱만 켜요. 백그라운드 앱 다 꺼요. 저녁에도 배터리 70%예요. 중요한 전화 와도 여유롭게 받아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받았어요. 일반인은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대화 10번 리허설해요. 배터리 다 써요. 근데 평안한 사람은요, 퇴근하면서 딱 잘라요. 내일 생각하자.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 해요. 운동하거나 요리하거나. 다음날 배터리 100%로 출근해요. 스탠포드 심리학과 연구해요. B그룹의 문제 해결 능력이 A그룹보다 2.5배 높았어요. 걱정 1시간이 실제 작업 3시간과 같은 에너지를 소모한대요. 실천법, 경계선 긋기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를 3개 구역으로 나누세요. 1시간 고민시간, 충전시간이요. 둘째, 고민시간에는 30분만 집중적으로 고민해요. 셋째, 경계 넘어오는 생각은 즉시 차단하세요. 지금 시간 아니야, 나중에. 3초 안에 끊으세요. 일주일 지나면요, 생각이 경계를 지키기 시작해요. 3주 지나면요, 배터리 수명이 3배 늘어나요. 배터리 관리, 이제 당신 차례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1부와 2부의 6가지 코드. 전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고르세요. 제일 끌리는 것 하나요. 3주만 실천해보세요. 22일이면 습관이 되고요. 뇌 회로가 바뀌어요. MRI로 찍으면 보여요. 전전 두피질이 두꺼워지고 물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챌린지 드릴게요. 1주차는 1, 2번, 2주차는 3, 4번, 3주차는 5, 6번.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1주차 완료, 이렇게요.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마지막 한 줄 무식코드. 평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당신 뇌에 평안 회로를 설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